첫 번째는 현저성인데요. 다른 어떤 활동, 그러니까 공부나 운동 등보다 미디어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한다고 해서 과의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증상은요, 조절 실패입니다. 매우 중요한 증상인데요. 내가 몇 시까지 하기로 다짐을 하거나 혹은 언제까지 사용해야지 라고 정했지만 말 그대로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조절을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문제적 결과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보호자와 갈등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야 할 일, 숙제나 공부 등을 미루게 되거나 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 시청, SNS를 하느라 늦게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전수조사에 의하면 2022년 결과 안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해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과의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디어에 과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리적 기본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인간에게는 성별, 인종, 나이를 떠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4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이죠. 다음은 자율감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자율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한다는 느낌, 바로 유능감입니다. 성취감과도 비슷하죠. 마지막으로는 이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모두 느끼기 위해 사람은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요. 이러한 기본 욕구를 여러분이 많이 하는 미디어는 매우 즉시적으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소속감은 현실에서 친구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SNS에서의 관계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함께 하면서 팀 플레이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속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감의 경우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게임 캐릭터를 비롯해서 아이템, 스킨, 무기, 의상 등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현실에서는 결코 누려보기 어려운 자율감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혹은 아이템이나 보상을 얻었을 때 내 SNS 팔로워 수가 많아지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적절한 노력을 통해 건강하게 성취해야 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미디어에서는 매우 즉시적으로 빠르게 쉽게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회피입니다. 스트레스의 건강한 해소와 회피는 다른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즉 고통을 싫어하는데 이때 고통을 잠깐 잊게 해줄 수 있는 자극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자극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스트레스 감소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영상을 계속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 행동의 특징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잊은 것 같지만 하고 나면 수치심이나 죄책감, 허탈감, 후회 등이 밀려와 스트레스를 결국에는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는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가의존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요즘에 도파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짧은 영상을 볼 때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